새벽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11월 11일 토요경마입니다. 김태민 의원이 주말 경마는 정상적으로 합류를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좀 어렵게 됐습니다. 금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는 이제 부득이하게 좀 참여를 못하고 저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금요 방송부터 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김태민 의원이 이제 같이 진행을 못하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힘들게 됐습니다. 많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경주를 저 혼자서 이제 하니까 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목도 좀 아프고 좀 힘들어요. 금요일 날 이제 또 혼자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토요일 거, 일요일 거를 또 다 진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성격상 그냥 대충 그 성의 없이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서두는 긴 얘기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서 내용에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메인 승부가 이제 제주가 6경주고요. 서울이 10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서울 10경주를 이제 오늘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 승갑북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1000m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지난번에 눈탱이 맞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2억짜리 20번 에클레어 뷰티가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하는데 오늘은 1000m로 거리를 줄였고 감량 2점까지 있습니다. 안쪽에 2번 MJ 캡틴이 이제 좀 빠른 마필이고 5번 대천 에이스도 기본적으로 선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빠르기만 놓고 보면은 에클레어 뷰티가 제일 빨라요. 지난번에 체중도 13kg까지 불어나와서 1300으로 또 거리를 더 늘려갖고 나왔는데 직선주로 접어들자마자 맹못 추고 그냥 깨졌습니다. 이게 힘이 들 차서 그래요. 힘이 더 차면은 제법 발휘는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1000m를 이제 처음 뛰기 때문에 최단 거리를 처음 뛰기 때문에 아무래도 1200, 1300보다는 좀 낫다고 보여지고 조교사가 조교량을 이제 엄청나게 늘렸어요. 아주 뭐 무리하게 강한 조교를 시키기보다는 속보 구보를 상당히 많이 타주면서 체중을 좀 아마 뺐을 거예요. 뺐는데 일단 오늘은 1000m 진짜 여기서까지도 입상을 못한다면은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이거 갑니다. 네? 이 생긴 거는 배용준인데 이 하는 짓거리는 참 이주일이니 좀 돌아가신 분을 또 비유해서 좀 그렇네요. 아무튼 생긴 값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1000m 최단거리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벼랑 끝에 몰려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에클레어 뷰티의 승부지는 정말 강력하고 확고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1번 원더풀 럭키는 직전에 1700에 나가서 걸음을 다 뽀록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번 뛰고 나니까는 조교빨이 더 좋아졌네요. 예성 백승이나 스마트 캠프와 병합 시에도 근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2번 MJ 캡틴이 선행을 나가고 에클레어 뷰티가 따라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에클레어 뷰티는 지금 계속 앞에 나가서 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힘 안 쓰고 따라가는 작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가 선행 가고 10이 따라가는 그런 전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고 5번 대천 에이스도 실전과 조교가 거듭되면서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경주는 아무튼 10번 에클레어 뷰티의 첫 입상이 이번에야말로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1번, 2번, 5번 이런 마필들의 가능성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일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3세 이상 1400점 이하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혼전이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 3다지존이 여건 좋죠. 4번 광해 신천 직전에 출발이 좋아지면서 회복세의 걸음을 드러냈고 11번 장타지존이 7월 달에 이제 뛰고 나서 휴양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휴양 갔다 왔는데 말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선행이죠. 그 전까지의 이런 사연짝을 때렸던 상승세를 보면은 휴양 갔다 왔어도 만만치가 않죠. 선행이고요. 거리가 800이에요. 여기 이제 9번 용춘일마가 지난번에 이제 내측 기댐이 워낙 심해서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 말인데 재검 때 보니까는 앞에 붙여갖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걸음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안쪽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 안장이 전현준이고 감량 이점이 좋단 말이죠. 그 다음에 11번 장타 지존이 선행을 나가고 재검 시 보여줬던 용춘일마라면은 얼마든지 선입권 안쪽 자리에 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번 용춘일마를 이거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배당권에서 눈여겨보셔야 되고 나머지 1번 3다지존 4번 광해신천 두 마리 능력도 되고 전개도 잘 나오고 컨디션들도 많이 회복이 됐고 장타지존도 오래간만에 나왔지만 선행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2세마 경주 모두 8필이 출전을 합니다. 데뷔전 치르는 지금 신마들은 솔직히 좀 약하다고 봐요. 2번, 3번, 5번, 6번 이런 마필들이 이제 데뷔전인데 기존에 이제 한 번씩 뛰어본 마필들이 좋습니다. 8번 천지보배도 그 출발 능력과 초반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1200에서의 데뷔전이었는데 1000m까지는 그 끈기를 보였거든요. 이번에 1000m로 거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전개도 경쟁력이 있겠고 7번 성불템프도 데뷔전 뛰어보고 나서 조교 내용이 지금 더 좋아졌어요. 사이먼 리치랑 병합 조교 잘했고 4번 흥바람도 역시 데뷔전 선임력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좀 남겼는데 안장을 지금 보강을 시키면서 또 대천 에이스하고 병합도 잘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경주에서 주목하셔야 될 마필은요 1번 신비룡이에요. 이 4번 흥바람하고 동일 마주의 마필인데 이 신비룡이 걸음발이 좋아요. 데뷔전 때 또 이제 임기현 기수가 계속 조교를 시켰는데 걸음발은 이게 육군에 있을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모래 맞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거는 선행 가야 돼요. 선행 갈 수 있을 정도로 스타트가 빨라요.
자, 데뷔전 때도 외곽이었지만 초반에 그 이탈하는 그 모습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오늘 1번을 딱 받았네요. 걸음발은 데뷔전 때보다 더 좋아요. 18조의 드림 영천과 경합 시에도 밀리지 않는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 야, 이거 1번 게이트예요. 뭐 선행 가라고 완전 이건 운이 따랐네요. 예, 진짜 운빨까지 끝내줍니다. 1번이면은 이건 뒤도 안 보고 그냥 선행 가야죠. 다행히 상대 선행마들이 외곽으로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찬스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1번 신비룡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자, 1300 국산 6등급 자, 이세마 경주 모두 8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경주는 이제 긴 거리를 선택한 마필들이죠. 뭐 4번 남손 같은 경우도 데뷔전 뛴 거 보면은 끝걸음에 여력이 남았기 때문에 뭐 1300 문제될 게 없고, 문세영 기수라면은 선행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뭐 외곽에 이제 8번 구름 손치태가 빠르기 때문에 보내주고 따라가도 안 될 게 없고요. 구름 손치태도 이제 주행 심사 치르고 데뷔전을 좀 너무 길었어요. 그 공백이 길었고 또 이제 주행 불량기가 좀 보였었는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행이 많이 잡혔어요. 이 걸음발 있습니다, 이 말이요. 1300이라도 선행 편안하게 나간다면은 무시할 수가 없겠고, 5번 마하승리예요, 마하승리. 데뷔전도 그렇고 직전 경주도 그렇고 끝걸음의 여력이 계속 남지 않습니까? 빠른 흐름이었고요. 지난번에도 뭐 앞에 말들이 워낙에 그냥 내빼다 보니까 따라가다 끝났는데 걸음이 남았어요. 1300이라면 5번 마하승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2번을 남았던 그 끝걸음이 여기서는 통할 수가 있죠. 자력 추입이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마하승리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4번 남손과 선행을 나갈 수 있는 8번 구름 손치태 이렇게 3두의 마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1700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1700에서 입상한 마필들이 좀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승군전이에요. 1번 스마트캠프, 5번 사이먼 리치, 6번 샤나오 세 마리인데, 스마트캠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잘 뛰기는 했습니다만 뭐 기록상으로도 좀 처지고 지난번보다 좀 못해요. 조개 내용이 직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이먼 리치와 샤나오는 좋아요. 이게 지난번에 같이 입상을 하면서 이번 경주 승급전에 또 1700경주에 붙게 됐는데 둘 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힘이 붙고 있어요. 동해 텐텐텐하고 이 샤나오가 붙였을 때도 근성 있는 걸음 보여줬고, 뭐 사이먼 리치 같은 경우도 계속 병합을 붙여주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두 마리가 승급전이라고 해도 좀 재밌게 봐야 될 것 같고요. 8번 럭키미스터, 이게 지난번에 3착이 좋아져서 온 거냐 어쩌다 한번 그냥 우연찮게 온 거냐, 이번 경주 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조교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좋아졌어요. 럭키미스랑 병합도 했고 안 하던 병합도 했고 목도 내려갔고 좀 힘이 있어요. 그동안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힘이 있더라고 이번에는. 언제 이런 편성을 만납니까? 승군전 치르는 말들
이 두 마리가 또 인기몰이를 나서는데 럭키비스터가 이런 편성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진 만큼 또 지난번에 변화가 온 만큼 그 정도는 띄워줄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 띄워주면은 여기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3번 장비천복도 뭐 1700으로 거리를 늘려 나오긴 했습니다만 휴양 공백 이후에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급 전치료는 5번, 6번도 좋지만 기존에 이제 8번 럭키비스터 회복이 됐고요. 편성 잘 만났고 장비천복도 이번에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1100점 이하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제주 준메인 승부입니다. 6경주를 이제 메인 승부, 그리고 2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인기마 싸움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되지도 않는 배당을 노릴 수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편성에 따라서 배당을 노리고 뭐 그래야지 아무 때나 그냥 걸려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인기마가 좀 조교가 안 좋다거나 사이즈가 안 된다거나 뭐 전개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뭐 좀 인기마들이 안 될 것으로 이 판단됐을 때 배당을 노리는 거지 그냥 뭐 매경주 어떻게 배당을 노립니까? 나오지도 않는 배당을요.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 경주는 인기마 싸움이에요. 인기마 싸움인데 제대로 된 엑기스만 뽑아내면은 단통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이제 점핑 출전을 계속 강행을 했고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9번 태왕수가 중심입니다. 데뷔 전 3연짝을 때리면서 뭐 거침없는 그런 상승세였는데 7월 7일날 올게 왔죠.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공백도 있고 말도 안 좋았고 계속 점핑을 하면서 바닥바닥 쓸다가 직전에 이제 1800점 이하에서 회복세를 보였고 조교 강도도 완전히 좀 달라지면서 예전에 그런 모습을 찾았기 때문에 뭐 사소취대가 있습니다. 선행 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왕수는 여기서 2차까지 저는 무조건 온다고 봐요. 그래서 9번 태왕수에 붙이는 단통으로 준비한 준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7번 행운골이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선행이 먹힙니다. 뭐 단독 선행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직전에 뭐 과천시장배 선행 가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센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그 경기도지사배 보세요. 물론 이제 주로 영향이 있기는 했지만 또 앞에 나가서 초반부터 그냥 폭주를 해버렸어요. 오히려 그게 먹혔죠. 그러면서 이제 버텼는데 당시 이제 초인마하고 그 정도예요. 초인마는 과천시장배 또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브리더스컵에서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데 잘 뛴 겁니다. 경기도지사배에서 초인마하고 그 정도면요. 1300이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7번 행운골의 능력이 이제 되고요. 행운골이 굉장히 레이스를 좀 빠르게 가져가겠죠. 거기 따라갈 마필이 3번 연달아, 안쪽에 2번 비바갤러퍼, 4번 동해 텐텐텐. 동해 텐텐텐 같은 경우는 능력은 있는데 기대는 게 전혀 안 잡혀요. 이번에도 너무 심하게 말이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안 잡혀. 주행 그 분량이 불안합니다. 이런 말들은 진짜 불안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두루가한테 이게 6마신을 깨졌거든요. 아무리 감량 이점이 있다고 해도 기대는 거 여전하죠. 두루가한테 깨졌죠. 지난번에 최적전개했죠. 불안불안하네요.
반면에 3번 연달아는 직전에 1700 장거리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죠. 앞에 가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아서 쓰잖아요. 하지만 1300에 감량 2kg라면은 이번엔 봐야죠. 예, 이번엔 봐야 되고 비바갤러퍼가 승급전이고 10주간의 공백은 있지만 오히려 쉬었다 나오면서 더 좋아졌어요. 페로비치 안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행운골의 선행 페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행운골 따라가는 말들이 이제 무뎌진다면은 11번 곤솔의 어부지리 추입까지는 좀 염두에 두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주 오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3000점 이하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인기마들만 이제 눈에 보이네요. 3파전 구도에서 충마 선정이 중요한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광명의 힘, 7번 최대 공약수, 10번 삼다보배, 6번, 7번, 10번의 인기마 3파전. 이 세 마리가 전부 점핑 출전을 했어요. 6번 광명의 힘 4000점 이하, 지난번에 최대 공약수는 6000점 이하에 나갔고요. 삼다보배도 6000점 이하에 나갔는데 삼다보배를 가장 좋게 봅니다. 직전에 산정무한과 새벽바람, 이렇게 센 말들 틈에서 이 정도의 걸음, 전개도 좋고 거리도 900으로 줄었고 삼천지교도 능력은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삼다보배가 낫죠. 산정무한 새벽바람, 이게 지난번에 최대 공약수로 같은 경주에서 뛰었는데 동일선상에서 추입으로 올라올 때 걸음이 삼다보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광명의 힘도 끝걸음의 여력이 남았고 뭐 최대 공약수도 이 편성에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6번, 7번, 10번 인기마 3파전 안에서 끝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뭐 9번 백야행이 54를 달았다고 해도 좀 버거울 것으로 보여지고 선행을 나가도 일단 삼다보배가 가장 좋아요. 가장 좋기 때문에 6, 7, 10 인기마 싸움 중에서는 10번을 좋게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착순 변경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6번 몬테비데오입니다. 직선주로 그 외곽 사행으로 그 당시 이제 2착으로 왔던 마이티싱의 주행을 좀 방해를 했다고 해가지고 착순 변경이 된 건데, 물론 이제 직선 주로 결승선 앞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갖고 착순 변경을 준다면은 착순 변경 해야 될 경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재결해서 항상 심의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뭐 재결 전문은 아니니까는 뭐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몬테비데오 측에서는 조금 억울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지난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세영으로 안장까지 보강을 했고, 백산군주와 병합할 때 걸음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건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1000m에서 몬테비데오. 10번 이글스 그리프터, 이게 예사롭지 않네요. 주행심사 때 걸음 여력도 있었고 목요일날 박태종 기수의 출발 연습도 굉장히 좋았고 걸음발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몬테비데오는 이제 우리가 실전을 뛴 거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지만, 사실 이글스 그리프터는 주행심사만 본 거지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뛸지 몰라요.
몬테비데오가 뭐 게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기대했던 만큼의 걸음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실망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싹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데뷔 전부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4번 명가제왕이나 또 뭐 2번 슈퍼삭스나 이런 말들은 솔직히 좀 밋밋해요. 명가제왕도 그렇고, 슈퍼삭스는 주행심사 때 보니까 물론 이제 박우른 기수가 조교는 잘해놨는데 출발 연습까지 하면서, 근데 주행심사 때 보면은 좀 흔들려요. 흔들리고 채찍되면 꼬리도 흔들고. 근데 500km 나가는 말인데 그게 힘이 덜 붙어서 그래요. 조교 때도 그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은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고, 6번, 10번을 만약에 깬다면은 1000m 1번 게이트의 호조권 아니겠습니까? 1번 개천의 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6번, 10번이 좋고 1번 개천의 용도 좀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요주의 마필로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주 6경주입니다. 1400 한라마 1등급 농업인의 날 기념 특별경주 모두 8필이 출전을 합니다. 제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4경주를 이제 제주 준메인으로 단통 승부로 말씀을 이제 드렸고, 이 6경주 메인 승부는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갑니다. 8마리가 뛰는 편성에다가 인기마 접전 구도지만 먹을 배당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 말 덕분으로 우리가 제대로 한구라를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배당이었죠. 근데 이미 그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뺐어요. 여지없죠. 제가 생각한 그대로였습니다. 정확하게 예상하고 맞아 떨어졌는데, 지난번에 이제 빼고 한구라를 챙겼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놓고 재미를 봐야죠. 지금 인기마들 지난번에 그 도지사배 오픈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뭐 5번 송악찬가와 1번 진주만 뭐 이런 마필들이 3번 두루 상당한 인기몰이를 아마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8번 골든웨이가 또 와서 배당을 터트린다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솔직히 골든웨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마리 마필이 전부 다 가능성들,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 안에서 도지사배 오픈 경주에서 잘 뛴 마필들끼리의 그런 뭐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철저하게 아껴놨던 가쿠시 마필을 놓고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1300 혼합 4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준메인 승부예요. 10경주에 메인 승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 경주에 이제 준메인 승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직전에 우리가 한구라를 했어야 되는 말이에요. 뭐 조교발로는 그냥 왔어야 되는 건데 전개발로 아주 제대로 뒤통수를 까더라고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일부러 모래를 맞추려고 뭐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초반부터 전혀 의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걸음 또 남고, 도대체 이렇게 좋아진 말을 갖고 어디다가 힘을 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타이밍을 우리가 더 기다렸어요. 지난번에 먹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놓고 가야죠. 억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놓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 조교빨 더 좋아요. 2번 뭐 자빠이 시킬 일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 그 노림수 마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직전부터 물었던 마필이에요. 예, 그 마필을 놓고 가면서 반면에 다른 인기마 한두 엄청나게 개바람이 불 인기마 한두는 완전히 꺾어내면서 자, 노림수 배당마까지 가져가는 준매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1200 국산 5등급 자, 이세마 경주 모두 9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2세 별정의 이제 그 특별 경주 형태로 치러지는 경주예요. 이제 우승 상금이 5,130만 원. 아주 세죠. 거의 뭐 2군 상금을 주고요. 브리더스컵을 염두하고 있는 마필들이 이제 몇 두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m 데뷔전 때 59초대를 뛴 말이 지금 2마리가 있죠. 1번 독도지기와 2번 가온챔프. 페로비치가 다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5번 니케스트리트도 이제 페로비치가 기승을 했던 말이고요. 근데 이제 페로비치는 2번 가온챔프에 지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온챔프가 직전에 보여준 이 폭발력은 대단했어요. 걸음발이 좋아서 뛸 말로는 생각을 했는데 와, 데뷔전에서 그 정도의 능력을 보일 거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했습니다. 2세 마들이 이래서 무서워요. 실전에 돌입하면은 이렇게 묻지막지하게 뛰는 말이 있는 반면에 정말 잘 뛸 것처럼 보이는데 개뿔도 없는 그런 게 2세 마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닥치다가 느닷없이 또 올라가는 게 2세 마예요.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오는 말들이 이제 2세 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더스컵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정도의 이 왁구가 짜여져 있는 거지 결과는 우리가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뭐 초입만 잘 뛰었다고 초입만 또 온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부산에 월드선 잘 뛴다고 월드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변의 주인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대상 경주는요. 근데 이 경주는 일단 페로비치가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네, 가온챔프가 좋아요. 특히 이 가온챔프는 조교 때 혼자 가는 것보다 옆에 말이 붙으면 아주 미친 듯이 뜁니다. 그러니까 기동대장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이 집에. 저번에 이제 3착으로 왔는데 월요일날 이 기동대장하고 붙이니까는 와, 뭐 기동대장이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걸음발이 좋더라고요. 선행 가능성도 높고 뭐 4번 PK 타임이 나간다면야 보내주고 따라가도 되는 거고요. 뭐 독도지기가 나간다면 보내주고 따라가도 되는 거고 어쨌든 2번 가온챔프는 능력이 더 있고 뭐 9주 만에 출전을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로비치의 선택이 옳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도지기보다는 니케스트리트가 더 있는 말이에요. 직전에 이제 1300에서의 조금 이제 거리 적응이 아쉬웠는데 또 콘트레일이 워낙에 잘 뛰었어요. 말도 좋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니케스트리트가 못 뛴 게 아니고 콘트레일이 워낙에 잘 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니케스트리트도 분명히 대성을 할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순말 중에서는 2번 가온챔프가 세고 앞말 중에서는 5번 니케스트리트가 세요. 페로비치가 탔던 말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2번 가온챔프와 5번 니케스트리트가 그 대상이 될 것 같고 독도지기는 솔직히 좀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성향이 워낙 심하고 주행도 좀 왔다 갔다 흔들림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은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오히려 6번 마스크가 꾸준하게 힘이 붙으면서 더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PK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선행이에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데 6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선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붙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마스크, 얘도 이제 59초 때 찌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마스크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1200 국산 4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이경주는 제가 예정 등록을 보고 번호 싸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1번 새벽 불꽃이 정말 좋네요. 1번 게이트. 이런 호재를 놓치면 안 되겠죠. 최근에 말도 살아났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외곽에서 앞에 가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서 착순인데 따라가서도 잘 뛰었어요. 마지막 끝걸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 감량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7번 드림 영천. 참 이거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잘 뛰네요. 이거 실력이 있는 말이죠. 예, 실력이 있는 말이에요. 다리가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진 것 같고 직전에도 보면은 배가 많이 나왔어요. 예시장에서 보세요. 이번에도 배가 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살이 안 들어가요. 지금 안 빠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은 저거 뭐야 막 배도 이렇게 나와 있고 앞다리 짚는 것도 좀 뻣뻣하고 좀 이상해 보여요. 근데 지난번에 그러고 그렇게 뛰었어요. 저도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뛰어버리니까.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은 없지만 5조의 스페이스포트 매번 못 들어오다가 뒤늦게 걸음이 터지면서 1군에 가서도 입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시장 나오면은 꼭 이래요. 드림 영천처럼 배가 불룩하게 나왔고 막 고개는 푹 쳐져가지고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아요. 근데 그게 좋아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제 현장 예상에서. 그래서 스페이스포트 갖고 재미를 본 적도 많아요. 그게 좋은 거니까. 배가 나오고 뭐 약간 좀 말이 소 같아 보여도 근육이 있냐 없냐, 저게 물렁살이냐 근육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드림 영천은 지금 근육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데다가 변화가 오고 있으니까는 실전에서는 잘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새벽 불꽃, 드림 영천 너무 좋아요. 이 두 마리가 너무 좋고 7주간의 공백은 있지만 6번 바이칼 전사가 나름대로 조교가 제대로 지금 먹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좀 시키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아요. 말이 좋아져갖고. 그렇기 때문에 1번, 7번 좋고 6번 바이칼 전사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1300 국산 4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경주가 이제 하이라이트 메인 A급, 그리고 12경주의 끝내기 배당 승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경주 마지막 승부가 있어요. 일단 오늘 이 메인 승부가 아주 중요하죠. 이번 주도 좀 돈 되는 마필들이 조교시에 많이 걸렸는데 여기도 좀 그렇습니다.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이렇게 끝날 말이 아니죠. 반드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했고 또 살려낼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원했던 만큼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1300이고 이제는 입지를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됩니다. 때마침 불안한 인기마까지 한두가 있습니다. 왜 불안하냐? 조교예요. 조교가 좋아지면서 예전 모습으로 올라온 마필을 노리는 반면에 조교가 지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능력 발휘를 다 못할 수 있는 그런 인기마가 한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정원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마필이죠.
대충 좀 눈치를 채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늘 함께 하신다면요. 그 인기만 한도를 완전히 걷어냅니다. 뭐 받치기도 없어요. 완전히 걷어내요. 뭐 인기 한 4, 5위권 마필이 아니에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인기 3위 안에 들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정리하면은야 뭐 배당은 긴 말 할 게 없죠.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노려야 되는 마필이 또 인기 1, 2, 3위가 아니에요. 인기권에서 좀 처져 있어요. 다른 말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좋습니다. 거기에 인기만 한두까지 덤으로 제가 정리를 한다면은 아주 좋은 배당을 챙겨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경주 드디어 살아난 기다린 노림수 마필을 놓고 배당까지 작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1700 혼합 3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인기마에 좀 붙여서 가야 되는 저배당이 유력한 경주로 보여지는데 우선 회복세가 눈에 들어온 마필이 7번 화강입니다. 화강. 직전에 출전 공백도 있었죠. 그리고 체중도 18kg가 불어나왔는데 그 불어나온 체중은 정상이에요. 원래 화강은 500kg가 나가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체중은 불려서 몸은 만들었는데 이제 공백이 있고 조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못 뛴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상 주기고 청담불패와 경합시에도 스피드가 좋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기 때문에 7번 화강을 좀 눈여겨보셔야겠고 그래도 충마급으로 볼 마필은 11번 크립토키드죠. 직전에 몸이 무거워서 능력 발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당일날 체중이 불어나왔어요. 좋았다면은 소중한 만남한테 졌겠습니까? 우리가 보니야 못 이기는 말이고요. 거기서 워낙 좋았으니까. 크립토키드가 좀 시원찮았기 때문에 소중한 만남이 입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교 내용도 좋아졌고 정상 컨디션으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크립토키드를 놓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좋으니까. 좋으면 뭐 능력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립토키드의 그런 서력전이 될 것 같고 티즈런도 지금 조금씩 좀 회복이 돼가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 그 정도 갖고는 좀 미흡하다 보여지고 9번 청담대로가 직전에 이제 못 뛸 수밖에 없었던 게 모래 안 맞고 뛰려고 했는데 선행을 제대로 못 가지 않았습니까? 외곽에서. 일단 우리가 보니 자리를 안 내줬어요. 로열 아모스가 이제 안쪽에서 선행을 갖고 만약에 이제 청담대로가 안쪽이었다면은 앞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을 텐데 외곽이다 보니까는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 경주는 지금 뭐 특출나게 빠른 말이 없어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9번 청담대로가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 12경주입니다. 서울 12경주 1402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마지막 승부예요. 제가 10경주 메인 승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2경주를 배당 승부 끝내기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인기마들이 전부 외곽에 있습니다. 10번, 11번, 12번 이게 다 이제 인기마들로 대두가 될 텐데 자, 에이스 러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내축 최적 전개 깨졌어요. 불량주로 해서 11번 장산 파워도 선행 갈 때와 못 갈 때의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안쪽에 2번 성파로 인해서 또 스피릿 오브 한센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됩니다. 12번 금화제우스는 적정거리로 내려온 건 좋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상승세가 또 깨진 마필이고요. 자, 외곽에 10번, 11번, 12번
인기마들의 틈새가 전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배당을 노린다는 건데 인기만 놓고 들어가는 끝내기 승부가 아닙니다. 배당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거기에 걸맞는 마피를 놓고 갈 거예요. 더 좋아졌죠. 근데 이 말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안 팔려요. 예. 안 팔리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의 노림수 배당마 한두가 더 있습니다. 뭐 그 마피라고 엮이면은 999 배당까지도 나올 거예요. 예. 그 정도의 이 고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마지막 승부기 때문에 진짜 뭐 큰 돈 안 들이고 좋은 배당 챙기면서 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끝내기 승부까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11일 토요 경마 예상을 이제 모두 마치겠고요. 자, 일요일 날도 또 바쁘게 가야 됩니다. 또 드릴 말씀도 많고 준비된 그런 승부처들 또 좋아진 마필들 불안한 인기마들 이렇게 또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1호 경마에서 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